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어제 윤석열 후보랑 만났는데 이 공천권을 요구했던 얘기가 나와서 또 논란입니다.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요. 예, 그 비공개 회동에서는 두 가지만 해소가 되면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한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 그리고 나머지는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 이 두 가지였는데요. 예, 네, 오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재보궐 선거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건데 예. 두 사람은 모두 대선 경선 때 홍준표 의원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제 지지 선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경선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오늘 오전 회의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예,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예, 홍준표 의원도 권영세 본부장을 향해서 후보와 나눈 이야기로 자신을 비난한다면서 방지하기 이를 데 없다. 또 이런 또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전략 공천을 요청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음흠. 두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대선에 전면에 나서야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의 증거가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킨다면서 그런 사람이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냐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입장을 냈거든요. 예. 자신은 공천 문제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놨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을 들어서 사실상 이제 홍준표 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일단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또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오후 5시에 비공개로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세 본부장이 주선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선거운동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예. 만남 이후에 또 어떤 내용이 좀 보도가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회동을 마쳤다고 하는데 네. 예. 참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또 보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홍준표 의원의 공천권 요구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받을 이유가 좀 없게 된 거죠. 아 그런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자기 몸값이 한참 올라갔을 때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홍준표 의원에 붙어있던 젊은 표들은 몽땅 다 윤석열로 거의 옮겨온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뒤늦게 카드를 들여댔는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라. 처갓집 비리는 엄단해라.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뭘 하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요구잖아요. 근데 역시 이제 뒤에 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딜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사실 윤석열 후보로서는 받을 이유가 없는 게 첫 번째는 일단 원칙이 안 맞잖아요. 이 공천이다라는 것이 뭐 후보가 막 나눠주거나 뭐 담합을 하거나 이래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공관위를 통해 가지고 엄격한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은. 홍준표 후보가 사실 보태줄 뭐 자산 같은 것들을 지금 사실상 거의 탕진한 상태거든요. 너무 홍준표 의원의 자산을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니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낮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 소장님.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는 이 홍준표 의원 이 문제는 예. 일단 윤석열 후보가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입장을 좀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계속 얘기가 달라져요. 뭐 지난주만 해도 동아일보가 윤석열 캠프 측의 핵심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다 해서 보궐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랑 사이가 안 좋을 때긴 했는데 예. 사이가 좋아지긴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들어온다면 논의하는 자리에 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천은 우리가 하는 거다. 즉 선대위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하는 거다. 이거는 당무 우선권이 주어져서 당연히 하는 건데 왜 이준석 대표가 거기다 숟가락을 담그려고 하는 거냐라는 정도의 강경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자기는 공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 말도 맞지 않고 당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책임지고 공천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항상 이렇게 실제 이야기와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게 조금 그래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도 안 껴준다는 공천 이야기에 윤석열 후보도 진짜 안 들어가시는 건지 정말 회의에 맡겨놓고 이렇게 하실 건지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한테 이러저러한 설명을 좀 더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예, 그렇군요. 자, 이 뭐 공천권 얘기가 나오니까 갈수록 갈등도 심해질 양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활약했던 분입니다. 홍준표 의원 측 이현주 전 의원을 연결해서 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그 윤석열 후보와 그 홍준표 의원의 비공개 회동 이후 뉴스가 많네요. 의원님도 네. 홍준표 의원과 말씀 나눠 보셨어요? 네, 회동 끝나고 제가 궁금해서 예,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아하. 어떤 얘기 하셨는지. 네. 예. 어떤 네. 말씀 들으신 거예요? 언론에 나온 그대로입니까? 네, 아니 제가 들은 거는 일단 저는 어제 밤에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 뭐 첫 번째 이제 처가비리 엄단 선언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주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그 문제 제기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든 이렇게 합류를 하고 함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명분이 또 홍 대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명분과 행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 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엄단 선언 같은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걸 예. 전달하셨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어떤 담보 조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다. 뭐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선거판 어떻게 짤 거고 또 크게 보면 또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담론은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후보한테 뭐 좀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통합의 정치인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와중에 아마 이제 그런 공천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공천 얘기는 전 직접 듣지 못했고요. 예. 기사를 봤는데 아마 제가 느낄 때는 짐작컨대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뭐 후보가 상의를 하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통합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여러 지지층이나 이 연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뭐 통합 이렇게 전략 상의하니까 일환으로. 예. 네네 그렇게 상의하니까 추천하셨겠죠. 네, 뭐 뜬금없이 갑자기 불쑥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그 두 가지 요청 사항을 보게 되면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처갓집 네.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 이거는 이미 뭐 검찰이 이미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막 비판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았다고 해달라 정도의 얘기인 것 같고요. 핵심적인 것은 이 두 분인데 최재형 그다음에 이진훈 이 두 분을 딱 고르신 이유가 뭡니까? 뭐 저는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제 거기 인터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언론 나온 걸 보면 어쨌든 뭐 대선에서 이제 재보궐선거랑 원래 재보궐선거의 성격이 좀 그렇기도 하지만 예. 대선에서의 재보궐선거라는 거는 뭐 어차피 전략적 판단으로 공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의하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견해 거기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굳이 이분이 홍 대표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의 캠프에 나중에 이제 지지를 하시긴 하셨지만 또 경선이 끝나고 바로 윤 후보 지지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전에 이미 이제 좀 그래도 비중 있는 그 경선 후보이시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홍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나 이런 걸 떠나서 저희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 최재형 후보를 왜 얘기하셨을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이번에 이번 이제 대선에서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에서 각자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막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명분 있는 공천, 특히 서울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좀 반응이 뜨겁죠. 권영세 그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도자급인 사람은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구태를 보였다. 구태를 보이면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센 말을 했어요. 이런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저는 그 얘기는 어쨌든 윤 후보하고 홍 대표하고 두 분이서 나눈 사이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대화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준표 1번 홍준표, 2번 안철수, 3번 박근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 세 분하고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지 예. 이런 것들이 이끌어내는지 여기에 저는 관건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이 영역은 저는 뭐 홍 대표하고 어떤 얘기 나는지 모르겠지만 고도의 어떤 전략적 정치적 행위가 아닐까. 그 전체적인 어제 나눈 회동 자체가요. 예. 그러면 이런 회동의 성격을 볼 때 뭐 주변에서 뭐 견해는 있지만 뭐 저도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그냥 각자가 리더한테 그냥 전달을 할 성격의 얘기지 이거를 뭐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도 지금 지적을 했던데 이제 그동안 홍 의원이 그 젊은 층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네. 자산을 삼아서 공천 거래를 제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구태 같은데.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상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판이 깨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후보한테 얘기를 해서 후보가 홍 후보하고 그러니까 홍 대표하고 상의를 좀 해서 조정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 뭐 큰 문제가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방금 이거를 또 예. 왜 이렇게 언론에 막 내고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이렇게 논의하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지역적인 얘기 중에 하나였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고 또 이걸 왈가왈부를 하고 그럼 이것 때문에 판을 깰 거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홍 대표한테 윤 후보가 직접 얘기하시면 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권영세 본부장이 또 나타나느냐.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또 기사 나온 게 보면 홍준표 의원이 그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본부장 결재를 받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대위 고문 없었던 일로 되어간다라고 지금 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들어온 누가 소식.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게 상당히 이제 불쾌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보시기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견해가 있으니까 왜 그런 사람을 추천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네. 근데 저는 뭐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최재형 원장이 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뭐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알게 되고 나서 다들 견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홍 대표한테 뭐 건의해서 의견 개진을 하든 아니면 권영세 본부장이나 그런 분들은 윤 후보하고 얘기를 하든 보통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해서 당사자 간의 담판으로 끝낼 문제지 예. 이걸 가지고 주위에서 왈가왈부해서 이게 이 꼬리가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대목이 저도 궁금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대표님을 만나신 것은 어쨌거나 문제가 잘 풀리길 바라서 만나셨을 테고 네. 조심스럽게 모시고 오려고 했을 테고 서로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좀 뭐 요구가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음날 아침부터 선대 본부장인 분이 나와서 거의 판이 깨질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치고 계시는 형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윤석열 후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좀 보십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조금 황당하기도 한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면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것도 정말 참 무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결국 만약에 윤 후보가 사실은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윤 후보의 의사나 이런 거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막 지르는 거라고 하면 또 윤핵관입니까?
뭐 그렇겠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거라고 예. 하면 예. 그러면 윤 후보의 어떤 지도력이나 리더십에 상처가 나는 것이고요. 예. 또 그게 아니라 만약 윤 후보가 어제 얘기를 할 때는 막 이렇게 되게 좋게 화기애애하게 얘기가 됐다가 예. 사실은 본인이 한 얘기하고 달리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예. 이런 거를 방송이나 또는 이제 마이크 대고 하게 한다. 라고 하면 그건 윤 후보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신뢰의 문제인 거죠. 예, 신 작가님. 예, 국민의힘이 참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참 당 내부 돌아가는 게 너무 투명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주위에서 뭐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겠지만 예. 저는 주변에서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게 예. 결과적으로는 윤 후보의 지도력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게 되고 만약에 그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더 큰 판이 깨지게 된다면 그래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윤 후보 본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고 또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윤핵관인지 누군지 이런 분들은 사실 윤 후보의 당선이나 원팀이나 이런 어떤 세력 간의 연합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윤 후보나 전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못마땅한 상황인 거죠. 예,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신 같아요. 작가님. 제가 봐도 이런 문제를 좀 약간 의도적으로 좀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홍준표 의원을 약간 구태 세력으로 약간 몰아가려는 의도까지도 솔직히 좀 엿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혹시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의 합류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저도 좀 의심이 드는데. 너무 질문이 날카로웠습니까? 아니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예, 예. 사실은 이런 뭐 공천에 대한 얘기가 두 분 간에 오갈 수 있지만 예. 사실은 이것은 윤 후보나 홍 대표 두 정치 리더 뭐 거두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 두 정치 리더 간의 고도의 전략적 정치인으로서 두 분이 만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단과 담판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안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실현할 건가 또 만약 실현하는 게 타당치 않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이거 좀 어렵겠다 이러면 서로 그냥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해소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역적인 이슈가 튀어나오고 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지 결과적으로는 윤 후보의 어떤 리더십에 이렇게 타격이 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자신의 이익이 중요한 윤핵관들이 오히려 지금 당을 망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결해서 그러면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인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고 또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여당 범여권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소수 야당으로서 이 내부의 어떤 이것마저 제대로 리더들끼리 예. 이 서로 간에 이렇게 고도의 전략적 정책이라 한 것마저도 계속 이렇게 흠집을 낸다면 뭐가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걱정이 되죠. 예, 한 질문만 더 할까요? 진 작가님? 예, 지금 뭐 그 공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말씀하시기에는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본질적인 부분은 아까 제기했던 그 두 가지 능력, 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처가 비리 엄단 선언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윤 후보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합류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안 하게 되면 합류 못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고유 답만 이것도 듣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요. 예, 예.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지 모르겠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 결국 윤 후보께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 아닐까. 그리고 홍 대표가 결정할 문제 아닐까. 두 분이서 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고 그것이 별 문제가 없고 합류해서 열심히 또 같이 함께 하자. 이렇게 되면 그 예. 나머지 문제들도 두 분이서 해결할 문제 아닌가.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원장 5시에 만났는데요. 그 결과 만남 끝났네요. 최재형 원장이 정권 교체 위해서 윤 후보를 조건 없이 돕겠다. 전략 공천 얘기는 사전에 홍 의원과 홍준표 의원과 논의한 적도 없고 지금은 출마 얘기할 상황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 불교계와의 갈등 때문에 이 자진 탈당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언급을 하고요. 전통 사찰을 이제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해서 불교계로 강한 반발을 샀는데 예.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이핵관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찾아와서 예. 자진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 자신이 거부했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은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정청래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 바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불교계 문제는 그게 민주당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좀 더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이 사퇴 수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조계종은 사찰에 정청래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요. 내일 전국 승려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분노를 지금 거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정청래 의원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뭐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각 사찰을 가보시면은 그 입구에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정청래 사퇴하라. 공개적으로 자기 한 사람을 지목해서 자꾸 그 사퇴하라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되게 민망하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습니다. 글쎄 뭐 이해관이가 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고 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우사 하잖아요. 네. 지금만큼 선당우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김현정 뉴스 아침 인터뷰였는데 계속해 주실까요? 그 탈당 고조가 과도하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일단 탈당 요구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은 공당이고 민주적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송영길 대표도 이제 절에 다녀오다가 휠체어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있고 이제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한 탈당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이게 이제 탈당 압박을 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 거기다 이제 네이밍까지 했어요. 이핵관이라고. 근데 네. 이것은 좀 심각한 부분인 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친문과 그다음 친 이재명의 대립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정청래 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예. 아까 뭐 사랑 얘기가 나왔는데 위장 이혼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잠시 탈당을 했다가 예, 당을 위해서 물론 자기한테 이제 불이익이 좀 있겠지만 당을 예. 위해서 잠깐 선거 끝날 때까지는 좀 나가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뭐 힘겨루기처럼 좀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대릴사위 같은 거잖아요. 친문 적자는 아니고 대릴사위 같으니까 아직 당과의 화학적 결합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 어쨌든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사람 보내가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정청래 의원 본인밖에 없어요. 정청래 부인이 어떻게 해결해야 예. 됩니까? 본인이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 위장 이혼 해야 같으면 된다. 당을 위해서 일단 나갈 것 같아요. 자, 김 소장님. 일단 이핵관은 뭐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죠. 그 약간 윤석열 캠프가 그런 그런가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뭐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인사가 아마 찾아간 것에 대해서 이핵관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없는 그런 비선 조직이 있는 것처럼 비쳤던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예. 이게 통행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뭐 정청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지리산 천은사 같은 거 입장료 폐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리산 오르시는 분들 돈을 안 내게 됐는데 사실 그것의 이면에는 사찰의 이 국가문화재로 잡아놓고 관리를 절에다가 떠넘겨놓고 정부가 외면했던 측면들도 있거든요. 이런 예. 문제를 좀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좀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안타깝고 정청래 의원은 내일 또 그 집회가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 사과하고 또 사과하시고 불교 개선 좀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그 사과를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 내일 전국 승려대 정청래 의원이 가서 사과하실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이제, 사과하려고 네.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받아줄지를 또 봐야죠. 그러니까 예. 문제를 진작하네.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갈등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네이밍을 해요. 봉이 김선달이다. 너희들이 탐욕스럽다. 스님들이 왜 무소유라면서 왜 돈 욕심이 많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이 오늘 오후에 또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청래 의원에게 하나도 도움 안 되죠. 도움이 안 정청래 의원 됩니다. 본인한테도 도움 안 되고 민주당한테도 도움 안 되고 이재명 캠프한테 도움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못했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잘못됐다. 그다음에 갈등 사실은 그 타당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 시민들이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다 돈을 내야 되느냐 많은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런 요구가 있고 그쪽에 입장이 있으니까 잘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예. 김 소장님. 예, 그 집회 같은 경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심지어 가장 이 집회로 손해를 볼 사람은 전 정청래 의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한미정의 해결 방안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라는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